조중동은 통화 녹취 조작 의혹에 왜 입을 닫는가? FN투데이에서 오늘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의 통화 녹취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죠. 그런데 조중동이 왜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약속이 난 듯이 입을 닫고 있는가? 음성분석 연구소, 소리 규명 연구소죠. 감정 의뢰한 결과 해당 녹취 주요 부분에서 소리가 끊기거나 고의적으로 잡음이 추가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녹취를 들어보면 배경음이 끊기거나 갑자기 볼륨이 달라지는 것이 정확히 세 곳 나오는데, 소리규명연구소는 총 5명의 관련 분야 교수가 대통령 녹취, 대통령 명태균 녹취를 분석한 결과 임의로 편집 조작된 증거가 발견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배명진 교수는 소리규명연구소 소장이죠. 김명선 전 의원 부분, 공관위 부분, 충성맹세 부분 등의 내용이 담긴 세 구간, 이 편집 조작됐는데 그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됐다고까지 밝혔어요. 강승규 의원은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언급한 뒤에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 가치가 없다,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편집했냐 아니면 짜집기 했냐를 따졌어요. 박찬대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대통령실에 물어봐 라고 설레발을 쳤죠. 시민단체는 이미 민주당 박찬대와 노정면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인데, 이 녹취가 통화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처해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거가 됩니다. 이것은 해당 녹취를 공개한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이제 큰일 났네. 또 이 해당 녹취를 편집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방조했을 때조차도 중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상대가 대통령입니다.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이슈를 눈앞에 두고 조중동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딴청만 피우고 있어요. 짐짓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왜? 지그들 이해관계하고 달라지니까. 기자들은 조중동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좌파 매체들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저질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선동보도를 일삼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상하죠? 명태균 녹음 파일 갖고 탄핵에 물적 증거가 나타났다면서 곧 당장 뭐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던 그 더불어민주당, 오늘 명태균 녹음 얘기 한마디도 없었죠. 완전히 꼬리 내려버렸습니다. 조중동은 저렇게 정말 비겁하고 정말 뻔뻔하게 통화 녹취를 갖고서는 세상이 무너질 듯이 떠들어대더니 정작 그 통화의 편집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매일신문이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입니다. 사설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이 짜집기 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고 하면서 소리규명연구소의 주장을 조목조목 다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공천 관련 대화라고 하기에는 분량이 매우 짧다. 17.5초밖에 안 되니까. 특히 당에서 말이 많다는 대통령의 말에 이어서 바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는 명태균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맥락이 닿지 않는다. 당에서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명태균은
민주당이 통화 녹음 파일 공개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부가 빠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명태균이 주장한 것은 뭐가 빠졌냐? 지금 이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말이 많네 당에서 그러자 명태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로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 많네 당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 당선인인 내가 직접 간섭하거나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취지로 한 발언 요 부분을 딱 잘라냈다는 거예요. 명태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실제의 대화 맥락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이래놓고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국민들이 듣지 않았냐 라고 둘러치는 것. 그야말로 맥락 없는 선동이다. 제기된 의혹대로 민주당이 녹음 파일을 짜집기 해서 대화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정치 공작이다. 사법당국은 이 녹음 파일의 원본을 신속히 확보해서 사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마저 국회의원 면책특권 운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해야죠.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매일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승우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 다음 정론일침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일침입니다. 대통령의 결단 7일 기자회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이 7일 목요일 10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추경호가 어제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기를 어제 만났다 그랬으니까 4일날 월요일날 만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월요일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요. 좀 급하게 좀 뵙자고 해서 아마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국민과의 소통, 기왕에 준비하고 계신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좀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에 여론이 있습니다라고 전달했다고 추경호가 직접 밝혔어요. 추경호의 이런 의견 개진이 있고 나서 대통령실이 4일 밤, 어젯밤 늦게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추경호는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당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서 어제 대통령실에 잠깐 다녀왔다. 국민과 소통 기회를 좀 더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당초에 이 기자회견이 11월 말경을 상정하고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보다는 좀 이런 시점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국민들도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전합니다. 참모진, 대통령 참모진들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심하다가 어제 밤에 7일날 목요일날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일정을 어젯밤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일정을 발표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한테 직접 건의 말씀을 하러 왔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내가 원내대표 제안도 받고 그래서 최종 결심을 했다. 7일날 오전 10시에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라고 직접 알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의와 절차를 갖춰서 하면 다 열어놓고 들어요. 그리고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당초에 자신의 생각과 좀 달라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추경호가 언론 프레이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추경호가 대통령 압박하듯이 한 거 있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추경호는 오늘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자 7일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고 당연히 기자들이 묻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추경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최근 여러 상황에 관해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너무 예단하지 말고 실제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좋겠다. 제가 월요일날 아토TV 10시에 가서도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추경호가 어제 대통령한테 급하게 면담을 하고 당내 의견을 전하고 또 오늘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그런 기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추경호는 기자들이 곤란해하는 질문들은 꼭 하죠. 한동훈이 전날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이 수용할까요? 이런 이제 기자 질문이 있자 추경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면서 말씀하실 걸로 생각한다. 여러 목소리 중에는 한동훈의 목소리도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의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 무슨 제안을 했고 거기에 답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아침 KBS 전격 시사에 신지호가 나왔는데 뭐 얘기 끝에 제가 북한인권재단 그럼 포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자 신지호가 당내 물밑 대화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를 푸는 쪽으로 총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경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당직자들은 좀 발언 신중하게 하라. 그게 당론도 아닌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7일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을 통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회견 시간 제한 없고, 그러니까 몇 시간 한다도 아예 정해놓지 않고, 질문 분야 정하지 않고, 질문 개수 정하지 않고, 제한 없이 모든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제별로 보통은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하면 정치 분야, 안보 분야,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각 분야마다 2개 또는 3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추가 질문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질문 하나 하고 답변 기다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번에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런 기존의 대통령 기자회견 형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주제별로 질문에 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후속 질문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그 문제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 받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사안에 관해서 완전히 끝을 보자는 겁니다. 당초의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고 다자 외교 일정 다음 주에 지금 순방을 가야 되니까
뭐 그리고 또 이재명이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이번 달 말 좀 종합 정리하는 형태로 기자회견을 원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급하게 만나서 가급적 일찍 좀 국민 소통과의 기회를 가져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모든 질문을 시간 제한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추가 질문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답변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이 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인지 야인지 구별 안 가는 한동훈 지도부. 구별 안 하느냐 아니라 구별 안 가는입니다. 자, 한동훈이가 무슨 5대 요구인지 뭔지를 했어요. 면담 때는 3대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5대 요구를 끄집어냈어요. 저는 뭔가 이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나름대로 읽고 초치듯이 숟가락 얹듯이 5대 요구를 다시 제안했다고 느낍니다. 대통령실에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 가장 많이 있는 라인은 한동훈 라인입니다. 한동훈이는 뭐 김건희 라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8명이지 10명이지 비서관 행정관 이름을 가지고서 대통령을 압박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대통령실에 한 600명 직원 중에 한동훈 라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지금도 끈달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한동훈이한테 보고하는 자들이 없으란 법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 국면 전환을 위한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기자회견 원래 11월 중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5대 요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초치면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7일 기자회견이 어젯밤에 알려졌어요. 그러고 나자 한동훈이가 잽싸게 오늘 다시 초를 칩니다. 뭐라고 치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참, 그냥 지가 대통령 하지. 아니, 면담을 통해서 협박하고 또 5대 요구를 통해서 압박했으면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7일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면 지켜보자가 맞지. 어디 걷다 대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밤 대통령을 긴급히 면담하고 좀 기양 준비하신 거 좀 일찍 해달라 했고 대통령이 결단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실이 공개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그럼 내가 좀 일찍 할게 라고 했다고까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한동훈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뭐 쥐가 몰랐겠지. 알았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몰랐다.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 또 이번에도 한동훈이 패싱된 거냐? 당대표 패싱이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니, 패싱한 거지. 근데 왜 패싱했냐? 대통령이 패싱한 게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자기를 셀프 패싱한 거야.
아니 추경호가 급하게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거를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 하지 않고 급하게 좀 뵙겠습니다 하고 찾아간들 대통령이 못 오게 막았겠냐고.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그 경호하는 사람들한테 추경호 오면은 들여보내고 한동훈 오면 막아라 그랬겠냐고. 얼마나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갖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고 하는가의 문제지. 지 스스로 지금 셀프 패싱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 같으면 말이에요. 또 나 같은 면이 나오네. 쪽팔려서 아무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자가 말이죠. 지가 정하고 싶으면 직접 하지. 꼭 이럴 때는 지 똘마니를 시켜. 김정영이란 자가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 자화자찬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 국민이 평가하는 거지 본인이 미리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냐는 얘기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애초에 내가 이런 정책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변명조로 하면 후폭풍이 더 커진다.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된다.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것들 도대체. 아니 초를 쳐도 이렇게 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감히 지명직 최고위원 따위가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냐고. 정이 꼭 해야 될 상황이면 한동훈이가 직접 해야지. 어디 맨날 똘마니들 시켜가지고. 자, 한동훈이하고 김정혁이 얘기 제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야당들의 얘기를 전해드리겠는데 어느 쪽이 여고에 앉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검 수용과 국정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실 것이다. 특검 수용 없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달랠 길은 없다. 김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등의 어줍지 않은 변명과 하나만한 사고로 넘어가려 한다면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오직 특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7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발표하자 나온 반응들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반응하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하는 이 한동훈이나 이 한동훈 똘마니 김정혁에 발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초치고 숟가락 얹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정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게 됐어요. 저건 이재명이 보안도 더 못한 자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정론 일침입니다. 당 게시판에 당규 위반 행위 엄정 조처해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폐륜적 욕설, 조롱의 글이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조롱성 게시물 중에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의 대표, 한동훈의 가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수백 건 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게시물 중에는 건희는 계목을 채워서 가둬놔야,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은 다 죽여야, 뭐 이런 식의 글들입니다. 보수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이 수백 건의 게시물 중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저격하거나 한동훈의 뜻에 거스르는 뭐 원희룡 같은 당내 인사, 또 우파 스피커를 조롱 비난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과 한동훈의 처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 등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들이 1, 2분 간격으로 올라왔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차례로 올라온 경우까지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5명이 모두 동일 인물일 가능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 해커들의 장난 아니냐? 그런데 모든 글들이 한동훈을 추켜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깎아내리는 등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커의 장난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의 글이 알려지고 논란이 되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점검을 이유로 6일 새벽 1시경에 게시판 전체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당원 게시판은 열렸으나 유독 작성자로 검색되는 부분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이와 그 가족들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조롱을 했겠냐 하면서도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글만 올라와 있으면 동명이인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름이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가입 시기가 이게 당원으로 인증받고 가입해야만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가입 시기가 9월로 비슷한 점, 글의 내용과 패턴이 일정한 점 등을 들어 동명이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주장을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해야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부부 욕설과 비난, 한동훈 지지글이 몇 개월 동안 수위 높게 계속되고 있어 그것을 이상히 여긴 누군가가 검색 탭에다가 한동훈, 본인, 진은정, 이건 한동훈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진은정. 그다음에 진형구, 한동훈의 장인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허수옥, 한동훈의 모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지윤, 한동훈의 딸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최영옥, 한동훈의 장모의 이름입니다. 이걸 차례대로 검색 탭에 넣고 쳐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6명의 사람들과 동일한 이름의 실명 계정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어조로 대통령 부부를 욕하고 비난하고 개딸스러운 한동훈 찬양글을 수백 개씩 써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아이디로, 진은정이라는 아이디로, 진형구라는 아이디로, 허수옥이라는 아이디로, 한지윤이라는 아이디로, 최영옥이라는 아이디로. 그런데 한동훈은 본인, 진은정은 그 아내, 진형구는 장모, 장인, 진형구는 장인, 허수옥은 한동훈의 모친, 한지윤은 한동훈의 딸, 최영옥은 한동훈의 장모. 너무 충격이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당원들 중에 한동훈 일가족 이름이 정확히 전부 일치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엄청난 양의 대통령 비방 글을 쓰는 이들과 똑같이 동명이인일 확률, 6명이 다 동명이인일 확률, 이건 거의 확률상 0%에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글 중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폭력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글이 다수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쌍욕은 기본이고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수면 위로 올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고 욕설한 것이라면 명백히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밤늦게 커뮤니티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갑자기 국민의힘 측에서 당 게시판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그동안 한동훈과 그 측근 일당들은 유독 당 게시판, 당원 게시판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민심인 양 포장하고 언론 플레이로 활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한동훈 일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여론 조성해 놓고 그걸 민심이라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몰아붙인 것이고 적반하장격으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한다고 뒤집어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단체들 중에서 누구라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 죄로 고발해서 검찰의 수사 착수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사법적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에 입각해서 그가 누구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1침입니다. 90건의 북지령문. 오늘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간첩, 특수잠입, 탈출,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라는 자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 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 A라는 자를 비롯한 이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A라는 자가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민노총 투쟁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주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노총 등이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A 등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 그리고 24건의 북한 보고문, 그리고 암호 해독 키 등을 분석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은 90개의 사건을 이자들이 일으켰다는 뜻도 됩니다. 북한이 지령했는데 안 했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공안기관들의 합동수사로 이 사건의 전모가 이게 사실은 전모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한다면 지금 국정원이 손떼고 있고 검찰도 손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만으로 과연 이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까? 네. 조속히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 회복,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2시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특집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유파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압도적이어서 오늘 그 깐죽거리는 조선일보조차도 일면에서 그 4, 5면을 할애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사실관계를 주로 전하는 수준으로밖에는 기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칼럼 사설란에 그래도 깐죽거리는 칼럼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이가 한 얘기랑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는 그런데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좌파들이 계속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주장들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하셨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인의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 그런데도 그렇게 물고 뜯고 비난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 정도 하셨으면 야당도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얘기 좀 하자. 한덕수 총리의 야당에 대한 호소 형식의 질타였습니다. 권영세는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사과가 아니다. 이런 택도 아닌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말이 되냐 그런 게. 아주 소탈하고 진솔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잘된 기자회견이었다. 초등학생 반성문 쓰듯이 내가 어제 동생하고 싸워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냐.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부분 다 내 부덕에 소치고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 아니냐. 또 한동훈의 5대 요구가 수용됐냐라고 질문이 오자 5대 요구를 넘어선 것이다. 5대 요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다. 5대 요구 다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덮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재원이가 작심하고 나섰어요. 김재원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친한동훈, 친한계가 여당 내에 견제 세력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한계가 야당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대통령의 담화 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아쉽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 데 대해서 김재원이 이렇게 강력 비판하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의 정치 성향 등을 좀 다른 의견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게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도 이제 한동훈 세력이 국정 수행에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김재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했을 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재원의 이 발언에는 그 당시에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에 저항하는 당내 세력으로 있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이자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이걸 세력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이자들한테 집단적으로 역공을 당해서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맥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이를 설득할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저것들 완전히 따로 노는 견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탠스를 잡자.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저렇게 명확하게 다른 세력이 됐는데 저것들과 같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같은 당을 해야 되냐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구 경부와 대구와 부산을 다녀오면서 제가 두 가지를 듣고 보고 했는데요. 하나는 한동훈 세력과 같이 하는 것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자들과 동거하는 것이니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신당을 하자는 주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만나 호두과자님이 말씀하신 가로 그거. 자유파의 대한 언론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자. 얼마 내면 되냐. 돈 모으자.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김재원의 이 발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이의 교묘한 왜곡, 악마적 편집이 따로 없다. 한동훈이가 한참 입을 닫고 있더니 오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랬어요. 언뜻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그냥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야, 이자의 그 편집 실력이 대단하네. 자, 다시 보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쇄신 준비하고 있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본인과 나와 내 핵심 참모들이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활동 중단은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랬어요. 이 부분을 싹 빼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이거 아니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국회의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당내에는 한동훈이가 갑자기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기존의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서 설왕설래가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느냐 마느냐. 이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이게 중요합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그래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이랬어요. 아직 흐름이 안 잡혔으니 당에서 알아서 흐름을 잡아봐라.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하는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주장한 대로 이거를 떼내서 특별감찰관을 단독으로 임명할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는 뭐라고 주장했냐.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마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재단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분리해서 하라는 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참 이게 교활한 자네. 그러면서 이자가 결론을 뭐라고 썼냐.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사족의 사사족이에요. 이자가 또 민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 눈높이를 하고 있어요. 제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활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제 사사건건 한동훈이한테 물어봐야 될 지경이 돼버렸어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 같냐? 자, 한동훈이가 검사 출신이죠.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 직접 써서 법정에서 굳이 그것까지 직접 읽어 내릴 정도로 공소장 전문 검사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소장이라는 것은요. 토시 하나,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또 김건희 여사와 대외활동 의전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이건 몰랐을 리 없어요. 이걸 빼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 자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를 교활하다, 사악하다, 악마적 편집을 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 이 자는 마치 대통령이 지가 주장한 대로 특별감찰관 그냥 임명하라고 얘기한 듯이 왜곡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추경호가 딱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특별감찰관 추천 임명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조만간 의총을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개별 견해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근데 의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추경호는 여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이런 교활한 왜곡과 악마적 편집, 이 좌파들이나 하는 짓을 한동훈이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